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21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의 축구 뉴스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토트넘의 토비 알더웨이럴트가 팀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2023년까지의 계약이며 토비는 2015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합류한 이후로 179경기를 뛴 토트넘과 벨기에 국가대표팀 핵심 수비수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원래는 토트넘을 엄청 떠나고 싶어 했던 토비인데 아마도 무리뉴 감독이 오고 팀이 변화됨을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던 게 기존의 선수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토비는 재계약을 하면 또 출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급의 선수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토비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던 경기들을 좀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토비의 재계약은 진짜로 아주 좋은 수비수를 영입한 것과 같은 그런 거겠죠. 아마 청신호일 것 같아요. 베르통원도 재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고 토비는 이미 했고 에릭센은 잘 모르겠습니다. 에릭센은 나갈 게 제일 유력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찾는 팀이 있어야 또 갈 수 있는 거니까 본인도 그런 게 우선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목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침이 나오거나 좀 목소리 잘 안 들려도 조금만 볼륨 올리시거나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독일 키커즈에 따르면 로이스는 부상을 입었으며 분데스리가 전반기를 모두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이스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 호펜하임전을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된 산초의 출장도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한편 분데스리가 전반기는 한 경기밖에 남지 않았으며 로이스는 분데스리가 휴식기를 거쳐서 후반기에 바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가 약간 자극적이긴 한데 전반기를 못 뛴다라는 건 남은 한 경기를 결정한다라는 것 뿐이니까요. 전반기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한 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 한 경기 안 나오고 한 달 좀 안 되게 쉬고 후반기 시작하니까 그때 또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12월 피파 랭킹이 40이라고 합니다. 피파가 오늘 발표한 올해 마지막 피파 랭킹에서 일본이 전월과 같은 2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지난해 12월 50위에서 무려 22계단이 상승한 순위로 한 해를 마감했으며 아시아 내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을 했고 이란이 33위, 한국이 40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벨기에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프랑스가 2위, 브라질이 3위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 피파 랭킹은 형식적인 순위 결과물일 뿐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할 때가 있지만 많은 팬들이 이제 김민재가 갔으면 하는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잖아요. 근데 이 프리미어 리그를 가기 위해서는 그 워크 퍼밋이라는 것이 필요하며 노동허가서죠. 워크퍼밋이 말 그대로. 이 워크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우선 출신 국가가 피파 랭킹에서 50위 이내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1위 팀부터 10위 팀까지 국가 선수는 2년간 국가대표팀에서 치른 A매치 30%만 뛰면 되고요. 11위부터 20위까지는 국가대표팀에서 45%, 21위부터 30위까지는 60%, 31위부터 50위는 75% 이상을 출전하면 워크 퍼밋이 이제 발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일본은 28위니까 이제 60%만 나가면 돼요.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40이다 보니까 이제 75% 이상을 출전하면 워크 퍼밋이 발급이 됩니다. 저번에 다른 기사를 살펴보니까요. 김민재 선수는 이번 동아시안컵을 나가면
그 75%를 다 채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때도 동아시안컵 2경기만 치러도 다 된다고 했는데 3경기를 다 나왔나? 아무튼 뭐 이번에 2경기 이상 치렀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뭐 프리미어 KM님 리그로 후원 13,300원 조던. 감기 조심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KM님 후원 13,300원 감사합니다. 일본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겨울에 일본에 항상 가보고 싶었는데 옛날에 그 뮤직비디오 보고 아우씨. 아무튼 다시 한번 KM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김민재 선수가 간다고 하면 이 국가대표팀에서 치러야 될 경기 수는 다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종류 관련된 부분만 잘 맞아 떨어지면 뭐 본인은 죽을 깎아서라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라고 하니까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아무튼 피파 랭킹이 이 프리미어 리그의 노동 허가서를 받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네. 그렇다 보니 이제 마냥 무시할 수가 없다. 보시면 일본이 이제 안 나오나? 일본이 이제 28위고 이란이 33위, 한국이 40위, 호주가 42위, 카타르가 55위, 사우디가 67위, 이라크가 70위,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가 71위, 중국이 76위. 사피엔스님 후원 2,000원 조던. 사피엔스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다음 시리아가 79위라고 하네요. 아시안컵을 좀 더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앞으로 경기들 많이 있으니까 또 월드컵 예선도 있고 거기서 잘하면 쭉 올라가니까. 피파 랭킹 또 뉴스가 있어가지고 잠깐 알려드렸고요. 다음은 김보경과 김승규 모두 울산으로 10,000원을 보내려고 했다고? 감사합니다. 김보경과 김승규 모두 울산을 떠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19 시즌 K리그 1에서 다득점 열세로 우승을 놓친 울산 현대가 선수단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2019 시즌 선수단의 50%가량이 팀을 떠날 예정이며 2019 시즌 35경기에서 13득점 9개 도움으로 K리그 MVP를 수상했던 김보경은 가시와 레이솔에서 임대로 왔던 선수였습니다. 가시와와 계약이 1년 남은 김보경은 울산을 포함해 국내외 7개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국 울산 현대 단장은 인터뷰에서 K리그 MVP를 수상하면서 현실적으로 잡기가 어려워졌다며 김보경 영입 경쟁에서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김광국 단장은 믹스가 빠진 외국인 선수와 그 다음에 이제 김보경을 대체할 포지션의 선수를 찾아야만 한다라고 말을 했고, 김보경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와와 1년 계약이 남아있고, 이번에 가시와 레이솔이 J리그 2부에서 1부 리그로 승격을 했는데 다음 시즌도 김보경 없이 가시와는 팀을 꾸려가기로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팀을 이적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김보경은 전북으로 갈 수가 있고, 왜냐면 이제 또 전북이 이탈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도 새롭게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선민하고 권경원도 군대에 갔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을 메꾸려면은 아무래도 좀 퀄리티가 좋은 클래스가 있는 선수가 필요하고, 김승규는 다시 J리그로 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승규 선수가 승낙을 하면 울산 현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팀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승규 확정된 게 아니어서, 근데 썰이 되게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썰이 현재. 네. 그래서 김승규는 또 가게 되면 좋은 평가는 받기 어렵겠죠. 네. 아무래도 우승 경쟁에서 너무나 큰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적은, 물론 선수의 인생이 중요하니까 이해도 되지만 팬들이 좀 서운해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된다 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울산도 좀 팀 전력이 많이 좀 차이 날 수 있겠어요. 이번 시즌과 다음 시즌이. 바르셀로나 피케가 라모스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팬을 진정시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일날 캄프누에서 열렸던 엘 클라시코 경기에서 경기 결과는 0대0으로 비겼지만 후반전 레알의 코너킥 상황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피엔스님 후원 10,000원 조던. 힘내요. 언제나 고맙게 듣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사피엔스님. 일본에서 네, 감사함을 또 전달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코너킥 상황에서 자리를 잡는 와중이었는데 관중석에서는 라모스 히우데 뿌따라는 욕설이 뭐 엄청 크게 여기 보시면은 히우데 뿌따라고 써있죠. 네, 이 뿌따는 이제 점점점으로 돼 있네요. 세르히오 라모스 히우데 뿌따 이게 뭐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그냥 욕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뿌따가 여러 가지 의미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부모욕, 뭐 이 선수에 대한 욕, 뭐 이런 걸 다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제 뭐 아무튼 뭐 우리도 뭐 욕을 할 때 우린 좀 약간 우리 욕은 이제 뭐 어떤 대상이 확실하잖아요. 뭐 여자야 남자야 뭐 부모님아 이렇게 대상이 확실한데 얘네들은 그냥 외국 애들도 이제 fuck이라고 이렇게 대충 이제 약간 이런 뭉퉁우리처럼 얘네들도 그냥 네. 뿌다가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네. 안 좋은 말이죠. 엄청 최고로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뿌다가 그냥 이 피케가 이 팬들 향해서 손을 들면서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라고 이제 자제를 시켰다고 합니다. 뭐 계속 손 흔들면서 아 이렇게 원색적으로 욕하지 말고 네, 경기 집중하겠다라고 또 피케가 잘 팬들을 다독였던 것 같습니다. 홀란드가 아버지와 함께 맨체스터로 날아갔습니다. 홀란드는 라이프치히 도르트문트와 대화를 나눴으나 상황은 급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솔샤르가 잘츠부르크를 방문한 이후에 홀란드의 맨유로의 이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적 정보통에 따르면 자신들은 홀란드에 대한 소스를 가지고 있으며 그가 노르웨이 항공사를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오늘 아침 맨체스터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또한 홀란드 이적에는 짐 솔베칸의 개입이 있었으며 그는 몰데와 카디프에서 솔샤를 위해서 몇몇 선수들의 이적을 주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짐 솔베칸이라는 사람이 솔샤르의 에이전트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터졌던 솔샤르의 탈세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여튼간에 이 사람이 지금 홀란드 이적에 뭐 어느 정도의 개입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맨유와 관계가 있다,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목이 너무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하이라이트죠. 네. 리버풀 공식 홈페이지에 우길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어디에 우길기 논란이 있냐라고 했을 때 요거예요. 요거 밑에 보이면 희미하게 보이죠? 희미하게. 네. 여기에 요거가 들어간 거예요. 요게 클럽 월드컵 결승전을 앞둔 리버풀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범기를 올려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미나미노가 리버풀에 입단한 시기와 맞물리면서 축구 팬들로부터 문매를 맞게 된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어젯밤 22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던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 앞서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 앞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승전에 앞서 과거 1981년 도요타컵에서 상대했던 직후에 플라멩구와의 맞대결 1화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결과는 플라멩구가 3대0으로 승리를 했고 도요타컵 명칭 그대로 일본에서 열렸던 대회이며 당시 리버풀과 플라멩구의 경기 또한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해당 대회는 클럽 월드컵으로 개편이 되었고 2019년 대회는 현재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준결승전에서 몬테레이를 꺾은 리버풀은 14년 만에 대회 결승에 진출했고 또한 1981년 이후 38년 만에 플라멩구와의 대회 결승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버풀은 두 팀의 맞대결을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전범기를 사용했으며 전범기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마찬가지로 같은 전범기 선상에 있는 깃발이죠. 의미고 하켄크로이츠에 관해서는 유럽에서 강하게 제재하고 있는 많은 이제 상황이고 그리고 클럽들도 당연히 무조건적인 금지물인데 똑같은 전범기인 우길기에 대해서의 인식 자체가 유럽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고 수많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현재 이건 전범기의 사용에도 문제가 있지만 시기 또한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미나미노가 공식적으로 리버풀의 선수가 된 날이고 미나미노 영입과 점검기 이 사용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이미 나비케이타의 전범기 문신으로 크게 한번 홍역을 치렀던 리버풀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운 선택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해당 썸네일은 검은 바탕 화면으로 변경된 상태이고 이 같은 조치는 한국 팬들의 적극 항의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날 새벽 포털사이트 리버풀 공식 팬카페와 리버풀 공식 팬카페와 페이스북 그룹,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는 전범기 사용에 대해 항의하는 메일을 구단 측에 보내자는 팬들이 글에 이어졌고 이들은 영문으로 작성한 항의 문구를 공유하면서 단체로 메일을 보내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팬들은 전자메일 이거 옛날 무한도전 나네요. 한국 팬들은 이제 메일 외에도 공식 SNS 계정에 DM을 보내거나 댓글을 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 팬은 리버풀 전문 기자인 제임스 피어스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제임스 피어스가 나는 영상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는데 클럽 측에 다시 한번 이 점을 알리겠다라는 답장을 받았다며 대화 내용을 캡처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리버풀 공식 팬카페 등은 이후 공지를 통해서 영상이 수정되어 다행이다라며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에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가와가 있던 시절에 유사한 문제를 겪었던 도르트문트 한국 팬들은 전범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430일 동안 프로젝트를 벌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었습니다. 도르트문트 공식 팬카페는 구단 측과 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전범기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했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431일 만인 지난 11월 4일에 관련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도르트문트 측은 지난달 4일 메일을 보내 최근 경기장의 전범기는 보이지 않는다며 도르트문트의 전범기에 대해 완벽히 인지하게 되었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심볼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며 이제부터 이두나파크 홈 구장에서만큼은 전범기를 볼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도르트문트 팬카페는 항의 메일만으로는 구단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없었다며 올해 초 단체 관람 행사를 준비하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 구단과 직접 교류하는 데 결정적인 큰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작년 8월 달에는 이건 제가 조사한 건데 기억이 나가지고 찾아본 건데 작년 8월 달에 바이에른 뮌헨 한국 공식 팬클럽이 8월 30일 그 당시 8월 30일 트위터를 통해서 뮌헨 구단이 공식적으로 전범 문양의 사용을 불허한다라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뮌헨 한국 팬클럽이 미국에 있는 뮌헨 팬클럽의 응원 도구 중에 전범기 문양을 한 것이 있었어요. 그 문양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 한 점에 대한 답변으로 당시 한국 팬클럽 측은 미넨 구단은 물론 독일 축구리그, 그러니까 분데스리그, 그다음에 분데스리가, 그다음에 이제 독일 축구 협회 모두에게 전범기 사용 불가 요청 서한을 보냈었다라고 합니다. 뮌헨 측은 문제 제기한 것에 감사하며 일찍 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해당 팬클럽의 전범 문양을 사용한 응원 도구들을 공식 퇴출시켰으며 우리 뮌헨은 이런 모욕적이고 정치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깃발을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미국 팬클럽은 미국에서는 전범기가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뮌헨 측은 존중과 관용이 기본 가치임을 보장한다라고 설명하며 끝까지 전범기에 관련된 문양, 무늬, 깃발 등은 구단 내 반입 금지 물품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제 기준도 그래요. 제 기준도 이 도르트문트나 바이에른 뮌헨의 기준입니다. 리버풀이 해야 될 것은 사실 지금 상황은 리버풀이 더 멍청했던 게 이 케이타 타투 사건에 관련해서 구단이 모를 리가 없고 사실은 몰라서도 안 되는데 그 문양을 이미지로 사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욕을 해야겠어요. 병신입니다. 네. 리버풀이 병신인 거예요. 이거는 욕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 줍니까? 처음도 아닌데 심지어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네. 처음이면 아시아의 이 전범기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지. 뭐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구단에 누구든 그러니까 경기장에 뭐 누구든 전범기를 가져오면 저게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고 저 전범기를 왜 가져오면 안 되는지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이번은 케이타 사건 이후에 심지어 뭐 경기장에 누가 갖고 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구단에서 만든 영상 썸네일에 저렇게 전범기 문양이 들어간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뭐 사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일하는 거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구단 직원이 이 썸네일에 대한 문양이 들어간 이 이미지를 바로 썼겠습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승낙을 받았고 그렇게 썼겠죠. 그런 확인도 없이 올렸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고 확인하고 올렸다고 해도 리버풀이 멍청한 거죠. 네. 저거는 욕먹어도 쌉니다. 네. 지금 뭐 전범풀 소리 듣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죠. 네. 저도 보면서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없던 일도 아니고 다시 한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팀이라고 해서 이 옹호할 수 없는 게 만약에 맨유가 카가와 시절에 아니면 레스터 시티가 오카자키 시절에 저도 경기장에 만약에 전범기가 보였으면 뭐라 했을 겁니다. 네. 분명히 그냥 안 넘어갔겠죠. 뭐 제가 그걸 보면서 뭐 그래 이렇게 했겠어요? 당연히 욕을 했겠죠. 네. 그래서 욕을 먹는 걸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팀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에 관련해서 뭐 실수였겠지. 뭐뭐 했겠지. 이런 건 통용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더 냉철하게 가야 돼요. 더 냉철하고 냉혹하게 냉정하게 가야 돼요. 우리 팀이니까 뭐 남들 할 때는 쌍욕하다가 뭐 실수인가 보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진짜 바보나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나름 되게 빅클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까지 이제 다시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이미지 깎아먹는 거예요. 네, 저런 것들이. 네.
특히나 리버풀은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많은 팬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번에 영상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사실 프리미어 리그 자체가 인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인기가 많은데 이런 실수를 다시금 한다라는 거. 케이타는 그래요. 선수가 몰라서 무지해서 알려줬고 커버업 했으니까 조용해졌어요. 다른 팬들도 아니면 리버풀 팬들도 조용해졌는데 이거는 구단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정말 멍청한 거죠. 네. 정말 멍청한 거예요. 뭐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너무 별로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화가 나는 건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기준이라는 게 이 영상이 저는 뭔지 알아요. 제가 저 81년도 영상을 개인적으로 풀타임을 소장하고 있어요. 저게 누가 나오냐면 일본에서 열렸던 경기고 그때 플라멩고는 하얀 이제 펠레라 해가지고 직후가 있었고 리버풀은 당시 달글리시가 있었어요. 제 영상을 소장하고 있고 한번 봤거든요 예전에. 지금은 뭐 매번 보진 않지만 지금도 외장하드 어딘가는 있을 텐데 제가 이 경기를 알아요. 아는데 이게 왜 올랐냐면 미나미노는 이거와 상관이 없어요. 미나미노 때문에 이 영상이 올라온 게 아니라 클럽 월드컵 이제 결승전에 그 당시 플라멩고랑 붙었고 이번에도 결승전에 플라멩고랑 붙으니까 이걸 올린 건데 이 상황이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상황이 좀. 미나미노는 욕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미나미노 때문에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미나미노는 아예 이 상황에서 노내고 여기서 그냥 병신이 리버풀이다. 네. 너무 멍청했고 안일했고 대응 방안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여기서 저 썸네일을 검은색으로 바꿀 게 아니라 짤막하게 이 영상 안에 문구를 넣던 이 상황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지 왜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지 여기서 지금 이 영상만 썸네일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냥 이거를 그대로 지금 해놨거든요. 그게 아니죠. 네.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저는 별론 거예요. 그 이유가. 네. 실수를 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가뜩이나 그 이후에 이것만 썸네일만 바꿔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쵸? 그치? 걔네 입장에서는 뭐 일본을 자극하고 싶지 않겠지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되지만 한국도 리버풀에게는 뭐 일본보단 작겠죠. 솔직히 뭐 이제 금전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이나 일본이 훨씬 낫겠죠. 리버풀에게도. 그래도 한국도 저번에 이안러 씨가 방한을 해가지고 또 행사도 했었고 한국에도 정말 많은 리버풀 팬들이 있는데 만약에 일본 팬들이 읽기 싫어서 그렇게 행동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아닌 거고 아무튼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상당히 불쾌해요. 저도. 제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도르트문트는 카가오 시절이고 미넨 또한 전범기를 구단과 관련해서 전면 금지시키며 전범기에 대한 금지의 사유로 미넨이 했던 말이 있어요. 존중과 관용이 기본의 가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한국 팬들에 대한 아시아 팬들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 존중이 없는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네. 실수고 아니고의 과정은 상관이 없어요. 결과죠, 결과. 네. 결과의 실수에서 이제 결과의 실수인데 그걸 누가 과정을 보면서 이해해 줍니까? 이거는 리버풀이 해야 될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는 리버풀이 이 축구 팬들에게 해야 될 최소한의 행동인 거죠. 네.
저 정도의 사과와 저 정도의 피드백이 없다면 리버풀은 앞으로 쭉 욕먹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욕먹어야죠. 기본적인 구단의 피드백이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네. 하루빨리 리버풀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길 바란다라는 말과 함께 진짜 일리 없어님 쿠키 100개 조던. 조아파타 조던 몸도 아픈데 리버풀 이놈들아 눈치 없게 사고치냐 어휴. 진짜 럽선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단의 피드백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저도 리버풀의 사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리버풀이 지금 욕먹는 거 앞으로 욕먹을 거 네. 당연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저도 리버풀 팬이기 전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불쾌하고 너무나 기분이 안 좋고 이게 만약에 리버풀이 아니었으면 저도 뭐라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당연한 거죠. 아무튼 리버풀의 빠른 피드백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오늘 중요한 뉴스였고요. 네. 오늘 또 큼직큼직만한 뉴스는 다 했죠. 토비 알더웨이럴트의 재계약이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하였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통해서 또 검색하셔가지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팟빵을 검색하셔가지고 검색어에 조던을 입력하시고 음성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새벽에 풀친이 엄청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어제 뉴스 때 오늘 쉬겠다, 목이 너무 안 좋다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거의 이제 한 11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떴는데 목이 너무 버가지고 주사 맞았어요. 주사 맞고 왔는데 목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계속 목이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 집에 가려고 했는데 또 이걸 또 해야 돼가지고 또 시간대가 있으니까 또 하는 시간대가 그래서 일단은 내일 좀 상황을 보고 중계하는 걸로 하죠. 네. 다들 고생하셨고요. 네, 수고하셨고 저는 내일 중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